반갑습니다. 100년 전 구인 선지님들은 인류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사무여한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지금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이 면면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그 구인 선지님 중에 한 분이신 삼산 김기천 종사님의 후손이신 구산 정규원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정년퇴임을 하시고 지금 지리산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리산 식구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네. 그 지리산 계곡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청소하고 또 주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고 또 선도하고 또 이제 요즘 그 만들어진 감로수 온갖 감로수회를 같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뭐 어떤 공간인가요? 이 하동 칠성봉이 있었어요. 네. 그 계곡이 아주 그 물이 맑고 계곡도 꽤 넓고 그 숲도 좋은 그런 계곡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돼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제 퇴임 후에 정양도 하시면서 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연마도 하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거기 최근에 그 교도님들 예. 또 일반인도 몇 분에서 모여가지고 생전에 그 연마했던 그 단전주 선법 또 소리선법, 단전주 소리선법 그걸 연마하고 있고 그렇게 지냅니다. 또 기도 생활도 좀 하고요. 네. 이제 그 내용은 차차 예.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고 이제 구사님께서는 그 우리 구인 선지님 중에 삼산종사님의 또 외손자시잖아요. 예. 어떻게 또 원불교를 물론 이제 그 외할아버님을 통해서 기원이 되시긴 하셨겠지만 어떻게 원불교를 접하시게 됐는지 그 좀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머님께서 그 이제 전무신까지 생각을 하고 지내셨던가 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삼사님 이제 열반하시고 하니까 전무신을 못 하시고 세속 생활을 하시면서 늘 그런 그 자손이 생기면은 전무신 시켰다는 생각을 가지셨던가 봐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런 원불교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특히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또 대종사님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가지고요. 그 어린 저한테 늘 인생 험한 걸 알려주셨어요. 왜? 인생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뭐 건판사를 해도 지식을 많이 갖춰도 허망하다는 거예요. 네. 어린 생각에도 허망하다니까 대저 죽으면 허망하니까 네.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대종사님은 도를 통하셨는데 선을 해가지고 도를 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들어가서 그 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내리에 늘 새겨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원이 컸던가 봐요. 그럼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원불교를 아시게 된 거고 네. 또 외할아버님도 이제 삼산종사님도 뵙지는 않았는데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어요. 어머님께서 삼산종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이제 그 삼사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뭐 키도 크시고 대종사님 그 제자로 견성도 먼저 도도 먼저 통하시고 견성보다 도도 통하시고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그냥 특별한 말씀들은 안 하셔도 대종사님 말씀을 많이 해주면서 삼산 할아버님이 그 제자로 그렇게 함께 하신 그런 걸 많이 심어주셨죠. 예.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교당은 어디로 다니셨어요? 그 어머님이 저기 영광 법성면으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예.
그 여기 길룡약으로 이제 멀리 떨어졌으니까 네네네.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 다니니까 거기 자주 못 가고 어릴 때는 그냥 시골에서 그 법성 거기서 살았. 근데 어머님이 밤에는 꼭그 모구십도성 읽으시고 불교정전 네. 그걸 읽으시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참 그 생생해요. 예. 그래도 뭐 어릴 때 그 동네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그도 막 다니고 그러면서 종교성은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집이 법성이고 길룡리까지는 이렇게 10km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0여 킬로가 네네. 넘죠. 한 12킬로. 네. 그럼 교당은 이제 언제부터 다니시게 된 거예요? 교당은 이제 못 다니고요. 네. 어머니 어쩌든지 전무신 시키려고 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영산회로 한번 데려갔는데 마침 그때 제2방언 할 때 대산종사님께서 거기 상주 오셨어요. 아, 그래 1962년도니까 예, 예. 1961년도인가 봐요. 62년에 정산종사님 열반하셨더라고요. 61년에 거기 계시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그때가. 그래 데리고 가서 대산종사님 뵀는데 아 돌을 닦으면은 철에 되는가 보다. 얼마나 그때 50살 좀 못 되셨거든요. 아, 되게 처음 대산종사님이. 뵈었을 때 처음 인상이 뵀는데 그렇게 깊으셨어요? 네, 네. 뵙고 하는데 대산종사님이 반가우시면서 삼사님 다시배나 다름없다고 어디 반겨주시던지요. 네. 그래 바로 그 기원이 정기원, 네. 기원이라고 기할기 둥그런 법명 주시고 그 법타원님이 그때 교원 모셨는데 법명증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아, 그때 법명을 받으셨군요.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또 집에서 지내고. 오늘의 구사님이 있기까지 어머님의 영향이 상당히 크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어머님은 어떤 어른이셨어요? 어머님 삶이 기도 생활이셨더라고요. 예. 저 하여튼 그 뱃속에 두었을 때부터 쭉 기도 생활하시고 그 뒤에도 집에서도 기도 생활하시고 나중에는 그 영산에 이제 16살 때 갔는데 그 영산에서는 아주 더 깊은 기도 생활하시고 수행 생활하시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쭉 교당 기도에는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서 오직 자녀 전무신 시킬 생각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무신 그 뭐 시골 다 어려운 생활들이니까요. 그때 시절이 다 보릿고개 넘기고 그런 시절이라 그래도 일골신 대종사님, 삼사님, 어머니로서는 아버님 그 길 가시려고 일골신 그것밖에 없으셨다. 이렇게 대단하시죠. 특별하신 그 신심으로 이제 자녀들도 이 길을 걷기를 원하셨는데 또 형제들도 또 출가를 하셨잖아요. 이제 정인덕교무 지산 예, 예. 거기는 전무신 시작하면서 나보다 고생도 더 했더라고요. 예, 산업부로부터 네. 예, 간사하면서 그래도 저보다 더 능력도 있고 전무신도 잘하고 예, 이제 누이 동생은 좀 약해서 다시 한속에 오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에는 하여튼 자녀들 엄불교로 해양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일골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구사님께서는 영산선원에서 또 생활을 하셨어요? 예.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중학 가정을 이제 그래도 네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님이 예. 마치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는 이 사회로 나가면은 안 되겠던가 봐요. 그 영산 그 길룡이고 영산 선원 교당 거기 성 공부를 시키려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데리고. 네. 야, 참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사회 공부를 좀 시키고 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일반적으로 들 수 있을 예. 텐데
오로지 그 도 공부 시킨다고. 그래서 영산 선원 공부를 2년간을 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게 중학 과정인가요? 그게 고등학교 과정이죠. 아,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그때 선원 공부를 같이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여자 교무님들 한 28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때 같이 이제 고등 선원이죠. 그때는 네네네. 영산 선원. 네. 그 이제 과정을 수료를 했어. 그래도 그때 그 공부하는데 공부 그 기초 공부는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원 공부라 그 정전도 하고 대종경 또 수신결 한문 공부도 하면서요. 그때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고? 그때 향산 종사님께서 선원장하시고 네네. 그 호는 잊어버렸는데 송경호 교무님, 예, 또 김태관 교무님, 예. 예, 건타우님, 네네. 예, 그 어른들이 그때 선원 교무님으로 예, 교육을 시키셨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육도 하셨지만 그 그 원불교 예, 예. 법 공부도 그때 진행을 하셨을 것 그냥 같아요. 순전히 그냥 예, 예. 거의 원불교 공부죠. 아, 예. 그때 공부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정전도 외우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생활을 하다가 원불교에 본격적으로 전문으로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시게 된 건데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거기 길룡리 영산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진양 초등학교인데 어릴 때도 그쪽을 바라다 보면 참 정감 있고 좋았어요. 그쪽으로 가고도 싶고 뭐라고 전생 인연이라고 하면 좀 또 거기 가서 보니 거기서 늘 그쪽에 정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16살 때 거기 들어갔는데도 참 거기가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원 2년 과정을 그때는 누나들이죠 전부 선원생들이 네. 같이 그 많은 일들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그래도 그 좋은 법문들도 듣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기까지 물론 이제 뭐 대산종사님도 뵙고 저런 어른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뭐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결정보다는 그냥 막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의 염원도 예,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형산종사님, 성산종사님 예. 이제 방언공사 쭉 2차 방언공사 이어진 때고 형산종사님께서 특별히 챙기셨어요. 아, 예, 너는 삼사님 직통이니까 애각인 해도 직통이니까 정우신 잘하고 그리고 영산에 있는데 그래도 너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 여기 마치고 그래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네. 예, 저기 인도해 주시고 예, 뒤에 일이지만 이제 고등학교도 앞에서 전부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삼사님 아주 직통으로 해서 고등학교 등록금도 면제해 주시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여건 마련해 주시고 아주 특별하셨어요. 특별하셨어요. 이게 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챙겨주시고. 야, 이놈아, 도가에 와서 아무나 다 도인인 줄 아냐. 또 도인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느니라.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꾸중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 정무신이 아주 그게, 예, 운명적으로 하는 것인가 보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원불교학과에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네네. 바로 원불교학과로 들어갔죠. 아, 간사근무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예. 총부에서 한 1년 살면서요. 예. 범산종사님 예. 교재 정비할 때 네. 다리 골절이 돼가지고 한 4년 독간호 해드린 적이 있어요. 동아병원에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어린 나이에요.
또 범사님과 또 그런 인연이 예, 또 특별한 되시네요. 인연이 있지요, 범사님.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원불교학과에 들어가셔서 뭐 이제 학창 시절인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를 이렇게 충격을 당해가지고 충격이 있어가지고 기억력이 좀 약해졌고요. 또 자취생활 때 가스 먹고 기억력이 약해져가지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공부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학대학 들어가가지고 좀 힘들고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2학년 때 복학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 공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쪽 한문 쪽으로 좀 관심도 가졌고요. 예. 그 이제 학창 시절에는 여러 추억이 많잖아요. 그래도 어찌 지내다 보니까 그 나이도 조금 먹은 편이라 그 중앙교회 회장을 했어요. 그 영산 예. 선원 그때는 선원이죠. 네. 또 대학은 학원이라고 하고 네네. 그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네네. 중앙교회 회장을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모임에서 봉사활동들도 하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서로 그 임원들끼리 얘기해서 이렇게 훈련을 좀 더 받고 나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은 영산 또 학원 합해가지고 네. 한 2개월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무로 나갔는데 한 6개월 훈련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을 냈는데 그래도 교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때부터 6개월 훈련 받고 교단에 나가가지고 첫 부임을 8월 달에 부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원 과정인데 대학원대학교 네. 과정인데 옛날 말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훈련 교무 시절을 예. 2개월밖에 안 했는데 6개월을 또 6개월로. 연장을 해서 예, 더 하셨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연장을 좀 했고. 그래요. 예, 중앙교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예. 여러 가지 개혁도 하시고 하셨네요. 그 일은 참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어쨌든 수계농에서 예. 2개월간 정말 거기서는 일만 했는데요. 또 4개월은 중도훈련 쪽에, 중앙훈련원에서 했고. 그래서 그때 그 성적이 1등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좀 보내시고 정식으로 교무 발령을 받은 것이 이제 첫 발령지가 대구 교당이었죠? 예, 대구. 네, 그때 첫 발령을 받아서 가셔서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6개월간 훈련을 얼마나 세게 우리가 네. 했겠습니까? 처음 하니까. 네, 그 바로 가니까 대구 교당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거기도 전통 있는 교당인데 예, 예. 그 청년회, 학생회, 또 일반, 예, 그리고 집은 이제 고가더라고요, 옛날 집. 이제 교구장님, 교관님, 또 교무님 이름은 예,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거기가 협소해요, 옛날 집이라. 그러니까 교구장님께서 집을 생활관을 하나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기다리셨던가 봐요. 그래, 저 이제 또 일을 좀 잘한다 싶으니까 예. 오게 하셨는가. 그래도 청년회 학생회 저기 영남대학 교회 예, 그래도 그 교활동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학생회도 한 40명 넘게 나오고 청년회원도 한 40명 넘게 나오고 저 영남대 교회 가면 또 한 25명 이렇게 또 같이 또 법회보고 교당 들으면 일하는 거예요. 교당 그 집- 건축 예, 관련한 일인가요? 건축 그거 네, 뜯는 거 네. 전부 집 그 두 채를 뜯어내는데요. 네.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정원 그 뭐 다 정원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다 105평 그 생활관을 짓는데 그거 지으면서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 1년 지내고는 아파서 아이고 더 여기 근무하기 어렵겠습니다. 제 건강상으로요? 건강상으로. 그러면 그 대구에서 1년간 근무하셨어요? 예, 1년 근무. 그래서 이제 건강이 또 무리가 오셔서 예. 이동을 하시게 됐군요. 예, 건강 이제 좀 챙기려고 했는데 또 바로 뭐 우리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령받은 곳이 이제 남원교당이에요. 남원교당. 네, 남원교당도 역사가 있는 곳인데 가셨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그 훈타오님 좀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대로 다 교단의 중진 어른들이 거쳐갔던 곳이라. 예. 그리고 그때는 교단이 전부 한 살림이라. 예, 어디 교당이 조금 나으면은 그 돈 다 갖다가 뭐 여기저기 다 교단에서 나눠 쓰고 하는 때라. 선지님들 고생은 이루 말없. 거기 가니까는 그 금암봉에다 집을 지어놨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저 부교무 눈으로 봐도 힘들더라고요. 교구장님, 교무님, 간사 한 분 있었는데 집도 허름하고 내려가게 생겼고 공원인데 등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건물 등기도 안 돼 있고 또 대지 등기는 아예 공원이니까 국가 것이죠. 군 것이고. 그리고 기금도 사실은 얼마 없고. 그래도 군에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당 교회에 의결해가지고 내려가는 걸로 하고. 그때 이제 가가지고 그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교당 2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남원중앙하고. 예, 그리고 지금 훨씬 발전적이죠. 그때 일반 교당, 일반 법회가 많으면 한 50여 분 이래 오셨거든요. 근데 내려가라 하니까 이제 그 내려가셨어요. 일반 교도님들이 그 고경은 회장님 그 집 그 한 40여 평 될 거예요. 그 홀로 내려가시고 방도 어설프게 내려가시고 유청사님이 그 번영의 회장님도 하시고 그래도 남원에서는 유지시라. 유청사님이 얼마나 그 애정이 많으셨겠어요. 금암봉 교당에. 그때 시작할 때는 상산종사님이랑 초대 회장도 하시고 네. 그 아주 정산정사님도 거기서 많이 기거도 하셨고 그런 터라 아까우신 거예요.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부견문은 여기 남아있으래요. 청년회하고 이 교당 지키래요. 그래 지키고 있는데 마침 그 국토부 그 특별조치법이 생겼어요. 건물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예. 그래 우리 근거가 하나 없는데 그 저 군에서 근무하는 청년회원 한 분이 그 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찌 반가운지요. 그래서 사법서사에 가서 읍내 총무팀 총무과 가서 그걸 서류를 떼다가 법무사 갖다 주니까 우리 등기가 생긴 거예요. 건물 등기가. 네. 그래가지고 건물 등기가 생긴 우리 영거권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좀 보수를 하고 저 회장님이랑 돈 좀 빌려서 보수하고 그래 일부 내려갔던 교도님 중에 일부 교도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거기를 그냥 남원교당이라고 하고 그 아래 내려가는 데를 중앙교당이라고 하고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나눠졌는데 지금 참 발전적이더라고요. 아주 이제 그 자리가 다 잡혔더라고요. 교육과 복지까지 예. 그런 계기가 좀 있었고. 남원에 이제 남원교당의 중간에 역사를 좀 듣게 됐네요. 이제 그 남원교당에 가셔서 또 그 청소년 교화도 열심히 하셨었잖아요. 남원교당도 그 청년회가 40명이 넘게 왔어요. 거기가 공원이라 네. 그냥 오는 거예요. 예, 참 재밌었어요. 교화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화 그 교리 법회를 많이 봤고요. 예. 남 그때 김현수님인가 교도님 거기가 예식장을 하는데 그 예식장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교리법회 교리 공부도 하고 주로 교리 연말을 많이 하는 그런 그 교화를 했습니다. 남원교당에 계시면서 그때는 남원이 교구였나 봐요. 남원교구 또 그래 사무국, 그때는 네, 그 사무국 일도 전국의 맡으셨잖아요. 교구라 했습니다. 예. 그 이제 거기가 교구를 이제 나중에 대교구로 합하면서 지구로 했고 예. 남원도 하나 교구였었죠. 그 사무국 일도 맡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예 부교무급이라도 그냥 예. 사무장 역할하고 그냥 연합회 활동 좀씩 하고 예 교당 또 합동법회 볼 때 그런 역할들 하고 뭐
체육회라든지 그런 연계 활동을 네, 남원에서 좀 활발하게 청소년 교화에, 청년 교화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광주 전남교구로 이동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법회를 제가 주관을 했어요. 네네. 그 뭐 그때가 31살 때인데 뭐 교무님들이 안 계시니까는 일반 법회까지 보고 하는데 부교무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무님이 정식으로 발령이 돼야 되니까 교무님 거기 오시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주교구로 가게 됐습니다. 그 광주교구에서 사무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는 어떤 어른들을 모시고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그때는 사무장 설이었죠. 그때도요. 아, 설이었어요? 예, 네. 처음엔 네네. 발타오님, 예, 정진숙 옥타오님, 선생님. 교무님으로 모시고 네. 하여튼 그래도 발타오님께서 참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예, 광주에 계실 때요. 이제 네. 강주 가기 직전에 음, 결혼하고 이제 강주를 갔고, 네. 그리고 이제 세대 교무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강주 가서 발타오님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감안해서 또 해주시고 살펴 주시고, 또 그때 교화는 참 강주도 활발했습니다. 네. 예, 일반 법회가 이제 주로 하지만은 전남대학, 조선대학 교회가 있었고요. 아, 그때 예. 결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에 이미? 결성이 아, 됐더라고요. 앞에 네. 사무장님이 음, 예, 그 결성해서 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운회, 전국 청운회가 그때 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강주 교구도 청운회 결성하는데 그때 역할들을 좀 같이 했고, 참 그때 그 만들면서도 추성훈 그 연극인 네네, 있잖아요. 네네. 예, 예술 그 해관에서 또 초대해서 예, 초대해서 연극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예, 모금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청운회가 이제 발족이 됐고, 그때는 참 교화 참 잘 됐어요. 한 만큼 성과가 있었고, 예. 그래요. 그 어른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 교구장님들, 선배 교무님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원기 68년에 영암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네요. 그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지면서 예. 이제 교화를 하고 그래서 또 대구, 남원, 강주를 이렇게 거치는데 내가 이렇게 행정적인 것보다는 원래 도 공부를 좀 깊이 해보려고 왔는데 네. 교리를 좀 더 깊이 연마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교당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면은 교구장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정토도 유아교육학을 마쳤고, 아하. 예,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는 영암교당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영암교당에서는 어떻게 교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교무님들이 전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때라요. 예. 방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일구어서 교당 하나 짓고, 교당 지을 때는 허름해지죠. 허름한 교당이죠. 근데 어떻게 앞에 교무님이 어린이집까지 하셨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300평을 그걸 사가지고 군청하고 연결해서 거기다 집 짓게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다 허름해요.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수리하고 지내는데 좀 힘들었던 거는 그 인사권, 예. 어린이집 인사권을 예. 군 행정처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청토를 거기 교사로 넣어야 이제 같이 예. 지낼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 뭐 땅을 뭐 희사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래도 앞에 교무님이 그 땅을 엄불게 법인으로 등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건물은 10년 되면은 법인으로 이렇게 기속이 되니까 자연히 이제 엄불교 소속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반 교화는 주로 늘 머릿속에 교화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해서 교학을 좀 연구하려면은 또 한문 쪽으로 또 중어중문학도 좀 해야겠더라고요. 예. 백한문. 네.
그래서 그 조금 또 다른 그 쪽으로 힘을 좀 쓰는 것 같지만은 중어중문학 통신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영암에 계실 때요? 영암에 있을 때. 네. 예, 그래가지고 중어중문학 그걸 하면서 또 교화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유아교육까지 함께 하시면서 영암에서 3년간 열심히 예. 살으셨네요. 예, 네. 어린이 법회도 보고 네. 또 학생들 좀 오면은 법회 보고 예. 또 이제 그때는 일반 교도님들도 그렇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영암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기관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팔자가 그랬는지 그 영암에서 이제 6년을 좀 있으려고 했어요. 예. 공부도 좀 하면서 네. 또 거기서는 일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네. 이거 뭐 노동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교정원 총무부장님이 3월 말쯤, 12월 그때 말쯤에 오셔가지고는 나오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했더니 한국보육원으로 가래요. 못 가겠는데요. 거기는요. 저 자격증도 없고 보육사 자격증도 없고 복지사 자격증 없으니까. 그래도 나오라면 나와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 살고는 나와. 그래 한국보육원으로 갔어요. 네.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갔더니만 팔타오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 그때는요? 예, 네. 그때 83인가 되셨던가. 예. 그래도 팔타오님은 그 6.25 때 전쟁과도 예. 당신 또 아들도 참 그때 전쟁 때 이르셨던 터라 네. 어린이들 보면 이 아들처럼 보였는가 봐요. 자기 당신 예, 자녀처럼 보이셨던 거. 그래야 이승만 대통령부터 고아원 제주도에서 보셨던 터라. 그래가지고 한국보육원 갔더니 편찮으셔가지고 그게 아주 당신한테는 소중하신 터라. 그렇죠. 거기를 좀 더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예. 있으신데 뜻대로 안 되셨던가. 하여튼 이럴 사람을 부으셨던가 보죠. 예. 그 내가 그래도 시골 출신이라 막끔 노동원 잘했던가 봐요. 그래 이제 그 총무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 보냈는데 어찌 해서 들어갔어요. 군청에서는 자격 없으니까 안 된다고는 하는데 팔타오님이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들어갔어. 가셔서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이 앞에 전개가 됐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 그때 부원장님이 그 집을 2층으로 잘 지어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가 원래 그 기독교 계통이잖아요. 모든 과원들이. 그러니까 그 과원 출신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기 송추가 유명 진달래동산 유원지인데 네. 그런 저런 일로 해서 복잡해요. 아. 그러게 아주 팔타오님이 이제 또 다 안으셔야 되잖아요. 예. 사람들도 안고. 네. 근데 부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막 하시니까는 마음대로 좀 안 되신 면도 있으셨죠. 예. 그래 가서 보니까 일이 있는데 집을 지어 놓으시고 나니까는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진달래동산 2월 말에 그 언 땅에서 그 진달래 그 다 옮겨 심고 옮겨 심으니까는 이제 밥 만들어야 된다고 2,500평 직원들하고 밥 만들어야 해서 그 소 기르는 목장 예. 그 소똥 갖다가 전부 깔았어요. 그거 만들고. 그리고 그거 하고 나니까는 또 그 하천이 있거든요. 예. 계곡. 예. 거기 150m 축대쌀이에요. 아, 축대를요? 예, 장비 들여서 그거까지 싸는데 그 싸고 나니까 5월 달이 됐는데
팔타님이 많이 나으셨더라고요. 나으셨어요. 아, 그래 6월 달 되니까는 한번 오셨더라고요. 예. 그냥 돌아가신다고 했거든요. 아, 예. 그 복수도 좀 차시고 막 그래. 그래 나으셔가지고 7월 달에는 아예 그냥 미국 갔다가 오셔가지고는 오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고 저 창고 31평을 또 방 만들으래요. 그 직원들하고 이제 그것도 방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여기 송추 쪽에서 보육원까지 길이 비포장인데 네. 또 그 의정부 시하고 어떻게 연락해서 교섭하셔가지고 내가 심부름 하면서 그래서 그 잊어버리지도 않고 1.8kg 포장을 했어요. 포장했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1년이 지나는데요. 네. 그 제 마음속에는 늘 그 교학, 예. 예, 교리 용어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수행 신앙법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 깨우쳐서 몸으로 좀 알아봐야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 가서도 이제 그 중어중문학을 좀 하고 이런저런 이제 사정으로 팔타오님께 말씀드렸더니만은 그래 1년간 애썼어. 짧지만 굵게 많은 일들을 하셨던 네, 것 그 같아요. 정말 열심히 시키시고 예.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도 보람은 한국보육원에서는 참 그렇게 보람 있게 예. 예, 또 거기에서 보훈하시고 분공하시고 이어서 총부의 중앙총부의 상주선원으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총무부장님께서 네. 그냥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너는 거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왔다고. 또 제가 이런 공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중어중문학을 마쳐야 되고 그래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했더만 그래도 인사 또 하시는 분들이 배려를 하셨던지 네. 상주선언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주선언에 가니까 무산 법사님, 예, 원장님 하시는데 교정원장님 그때는 이제 가족 같잖아요 그때도. 예. 그래서 그때는 대각전 예. 거기서 법회를 보고 그래도 1년 그 설법 오실 분들 설교 오실 분들 예. 또 야외 법회 주관하고 사회 예. 보고 예. 또 상주선은 오신 분들 제갈교도들 훈련시키고 간사 또그 지도 교무하고 그래도 그 공부를 그때 많이 참 하고 싶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중어중문학은 그래도 하여튼 주영야도 하면서 마치고요. 애쓰셨어요. 현장에 예. 예, 근무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스승님들께서 배려를 또 해주시고 예.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 과업을 잘 마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독 네. 공부해야 된다는 거. 예.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일이 역전부화당으로 또 근무지를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상주선에 이제 3년 살면서 그 상주선에 1층을 무산 원장님께서 그 상주선원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럴 때는 상주선원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이제 그 모금 하시면은 같이 따라다니고 대산종사님 가서 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1층까지 그 지어놓고 이제 3년이 됐는데 이게 공부는 해야겠는데 한문을 좀 해야 원부교 교리가 거의 한문이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래서 그 학연이 많이 주위에 교무님들 학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께서 인도를 해서 그 한문학 석사 과정을 가게 됐어요. 예. 근데 그걸 또 역전보화당 회장님,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주선언에서는 조금 버거우니까 거기가 사업장인데 그렇죠. 사업장인데 거기 가서 해서 교수님들하고 또 그때는 그 한문학 공부 석사까지 하는 분들이 한
한 2분밖에 없어가지고 시간 조정을 해서 역전부하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한문학을 하기 위해서 가시기도 하셨지만 그 역전부하당이라고 하는 곳은 또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계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야, 산업 현장을 갔더니만요. 예.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무님들요. 아침 7시 반에 들어가면 저녁 7시에 나오거든요. 네. 그 공간 안에 딱 네, 들어가면. 네. 처음 저는 그 보육원에 있을 때 일도 많이 했지만 거기 작은 공간에다 코피 나더라니까요. 예. 이제 종일 테이블에 앉아서 처방 나오면은 처방전 네. 예, 가격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처방 그러면 그 아래서 이제 약봉지 처방해서 이렇게 나오는. 옆에 교무님도 뭐 꼼짝없이 그대로 앉아 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 있으면서는 주로 이제 그런 일요. 그런 일 하면서 밤에는 이제 7시 끝나면 또 그 리포트라도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거기서 그 직원들 기도 또 법회는 다 보니까 네. 법회 주관하고 네, 네, 네. 예 그래도 보람이 참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참 불과 제가가 함께 근무했던 현장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도 전무신 못지않게 네, 하는 분들도 네. 많으시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중한 그 현장에서의 그 이제 그 체험을 바탕으로 또 원기 77년에는 영산대학교로 이동을 하셨네요. 교육기관으로 가셨어요. 다른 분들은 한 군데서 막 6년, 네. 10년까지도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공부 때문에 네. 그래서 독공부. 네. 거기서 네. 이제 또 선하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는 게 총무부장님 하셨던 또 영산대학 총장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2년 동안에 그래도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예. 중용 천인아빌 사상을. 아. 그러니까 역전부하당 가니까 원장님도 여기 오래 있을 사람은 아니요. 착실하게 자리에 앉아서 요거나 사무나 좀 잘 봐. 그리고 이제 석사까지 끝나니까 영산대학이 그때 선원이었다가 네. 대학으로 승격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 요원이 필요한데 그때는 그 석사 학위가 있으면은 교수 요원으로 인증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석사 학위 했던 분들이 거의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총장님으로 가셔가지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네. 거기 와서 네. 그래도 그 구성원이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또 영산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 요원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예. 뭐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나요? 그래도 이제 교당 생활도 하고 그런 터라 이제 법당 교무 가라고 1학년 때는 기초한문, 네. 2학년은 이제 그 제가 그때 초기 교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수심정경 네. 일부러 그 강의를 네네.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은 이제 불주의경 수심결, 예, 금강경 예, 그렇게 주로 했었습니다. 이제 한 3년 뒤부터는 정전 강의도 좀 했고요. 그게 좀 버겁더라고요, 강의하기는. 그 영산대학교가 이제 4년제 정규 대학으로 그 승격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부임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경험한 영산대학교에서의 경험했던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가서 보니까 집이 없어요. 그 대학 지금 그 옛날 구건물로 좀 뭐 학생들 공부하고 그런 터라 그 총장님 머릿속에는 대학을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전국 모금을 하셔가지고 거의 한 50억을 예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쪽 중앙궁 옆에 거기 운동장 만드시고 지금 본당 만드시고 또 여기 숙사 만드시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을 교직원들 함께 일도
많이 하고 예. 예, 봉불식 할 때는 차가 많이 와서 한 달간 그 교통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주차장 만들고 교통 정리하고 네. 그걸 다 맡아서 한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기도 주관 좀 하고. 네. 영산대학교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교육기관이잖아요. 예. 예비교역자들이죠. 예. 학생들과의 추억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독 공부 쪽으로 네. 늘 하다 보니까 예, 예. 뭐 공짜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네, 네. 예, 우리 과목들이 네. 금강경 같은 걸 하면은 그래도 한 학생이 한문 공부를 좀 등한하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더니만 울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요. 뒤에 그 이제 교무가 돼가지고는 한번 만났는데 네. 살짝 웃으면서 네. 교문이 공이요 공. 공은 허령불미한 것이요. 그래서 참 정있게 예. 법정 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또 영산에서 그 제가 40대 갔거든요. 영산대. 네. 그때 그 수행을 참 한번 해봐야겠다. 독공부를 정말 체험을 해야겠다. 눈 감고 눈 뜨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있는지. 근데 참 그때 육도윤회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단전주선을 하다 보니까 연계하고 통하더라고요. 확실히 있어요. 내 방에 새벽에 방해를 들어가는데 밖에 있다 새벽 4시 반에 들어가는데 방 안이 훤히 보여요. 지네가 있어요. 큰 지네가. 문을 열면 도망가는데 도망도 안 가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있겠거냐고 반토막을 냈거든요. 예, 가도로. 근데 그래도 안 도망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2학년들 그때 담임이라 영모전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 한 거의 끝날 무렵에 교무님하고 불러요. 이제 그 비몽사몽 이제 그냥 선정세계죠. 부르는데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더니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먹어서 이 속에 들어갔다가 기연이 돼서 나갑니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육도윤회 아무리 고등영식이라도 그 업을 지으면은 곤충 세계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내가 그러고는 이제 영혼의 세계를 그때 예. 그 육도윤회 생사해탈 이게 아주 도 세계에서 그게 제일로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이래 좀 보이고 뭐 또 하더만 나중에 바쁘게 사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체험도 좀 있고 그랬어요.